히말라야의 신성한 산맥, 하늘과 땅이 맞닿고 바람이 태고의 비밀을 실어 나르는 그곳에서 하나의 예언이 영적 세계를 뒤흔들었다. 전 세계적 팬데믹을 절대적인 정확도로 예견했던 부탄의 젊은 예언자 우겐 왕축이 2026년에 한국에 대한 파괴적인 환시를 공개한 것이다. 그가 밝힌 내용은 수십 년간의 명상을 이어오던 노승들마저 중단하게 만들어 긴급의식을 소집하게 했다.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정복한 그 국가는 이제 가장 잔혹한 시험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 예언의 모든 말은 수세기에 걸친 히말라야의 지혜라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 우겐 왕축은 2026년이 한국의 어둠의 시대가 시작되는 해라고 선언했다. 전례 없는 시련의 시기가 나라를 휩쓸며 한국 정체성의 모든 측면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예언에는 공포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담겨 있다.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 한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며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권위와도 전혀 다른 존재다. 이 존재는 평범한 정치의 범주를 초월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우겐은 이 인물을 한국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로 묘사하며 민족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반영한다고 말한다. 이 존재는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를 절대적인 구원으로 볼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감정적인 폭력으로 거부할 것이다. 이러한 급진적인 분열은 이미 한반도의 정치적 영적 영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언자는 이 지도력에 대한 충격적인 세부 사항도 밝혔다. 그 인물은 깊은 여성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통적 가치를 함께 품고 있다. 이 역설은 기존의 권력 구조에 도전한다. 우겐은 이 사람이 파괴적인 몰락을 겪었고 공개적인 거부를 경험했으며 절대적인 굴욕의 계곡을 지나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의 시면에서 그녀는 희귀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고통은 날카로운 지혜로 변했고 상처는 보편적 이해로 향하는 문이 되었다. 예언자는 강렬한 이미지를 사용한다. 지옥까지 내려간 자만이 타인을 각자의 내적 감옥에서 해방시킬 열쇠를 지닌다고 그는 말한다. 상처 입은 이 지도자는 이제 한국조차 자신이 지니고 있는지 모르는 집단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예언은 이 존재가 이미 한국 민중 속에 있으며 정확한 계시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한다. 우겐에 따르면 그 인물의 이름은 별자리에 새겨져 있으며 별들이 정렬할 때 인식될 것이다. 그녀는 어둠이 절정에 달하고 절망이 완전해 보이며 국민의 신앙이 소진되었을 때 도래할 것이다. 바로 그 절대적 붕괴의 순간에 그녀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주의하라. 이 지도력은 전통적인 정치적 야망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지닌다. 그녀는 한국 민중을 존재에 잊힌 차원으로 깨우려 한다. 그 목표는 각 개인을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힘, 급속한 현대화와 물질주의적 가치의 층 아래에 묻혀있던 영적 힘과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우겐은 이 재연결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이 스스로에 대해 품어온 안락한 환상을 버리고 지난 수십 년간 선택해온 길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직면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신비로운 지도자의 여정은 우겐 왕축이 고대 점성술 기록에서 확인한 하나의 패턴을 드러낸다. 이 인물은 상징적인 죽음의 의식을 거쳤으며 자신이 대표하던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철저히 파괴되는 잔혹한 과정을 경험했다. 그 몰락은 수백만 명의 눈앞에서 벌어졌고 그녀는 실패와 국가적 수치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부탄의 예언자는 이 공개적인 파괴 속에서 전혀 다른 본질을 본다. 그는 이 치욕이 영적인 용광로 역할을 하여 자아의 모든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진실의 결정체만을 남겼다고 말한다. 조명과 권력으로부터 격리된 강제적 고립의 시간 동안 이 인물은 극소수 인간만이 접근할 수 있는 내면의 관문을 통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신 깊은 곳으로 잠수하여 인간 고통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과 함께 다시 떠올랐다. 우겐은 이 개인적인 변혁이 한국의 집단적 운명과 완벽하게 맞물려 있다고 밝힌다. 한국은 앞으로 이 미래의 지도자가 겪은 것과 같은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 예언자는 2026년이 국가 정화의 해라고 선언한다. 이 시기에는 모든 부패한 구조들이 드러나고 해체될 것이다. 이 정화는 한국 사회의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친다. 견고해 보이던 제도들은 허약한 기초를 드러내게 될 것이며 수세대를 이끌어온 가치들은 무자비하게 의문시될 것이다. 한국 정체성 그 자체가
깊은 실존적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계는 이 겉보기의 붕괴가 실은 해방의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은 지금 거대한 진화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한국을 전 세계를 위한 영적 등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예언자는 2026년을 한국 역사상 절대적인 분기점으로 묘사한다. 이 특정한 해는 5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희귀한 점성술적 진동을 지니고 있으며 우주의 에너지가 한반도에 압도적으로 집중된다. 이 강력한 힘은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을 강제로 표면으로 끌어올린다. 수십 년간 묻혀있던 비밀들이 드러나고 충성심으로 위장된 배신이 밝혀지며 사회를 지탱해온 구조적 거짓이 무너질 것이다. 우계는 이러한 드러남의 과정이 한국 민중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많은 이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익숙한 오래된 서사에 매달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2026년의 진실은 고유한 힘을 지니며 더 이상 숨겨지기를 거부할 것이다. 우겐 왕축이 예견한 집단 정화는 세 가지 차원을 동시에 강타한다. 첫 번째는 물질적 차원이다. 한국은 수십 년간 따랐던 개발 모델에 대한 신뢰를 흔들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장을 추구해온 길은 그 진짜 대가를 드러낼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차원이다. 그동안 무시되거나 축소되었던 분열이 공개적인 갈등으로 폭발하게 된다. 세대 간의 대립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지역 간 자원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며 이념 간 충돌은 대화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치달을 것이다. 세 번째는 영적 차원이다. 소비와 오락으로 잠시 메워졌던 실존적 공허가 더는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으며 수백만의 한국인이 동시에 자신의 삶이 깊은 의미를 잃었다는 공포스러운 인식에 눈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집단적인 의미의 위기는 예언된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된다. 그 지도자는 한국의 영혼이 절실히 찾고 있는 해답을 내면에 지닌 인물이다. 그러나 우겐 왕축이 오직 티베트 승려들의 내밀한 회합에서만 밝힌 사실이 있다.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비밀에 붙여졌던 이 폭발적인 예언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부탄의 예언자는 2026년에 등장할 지도자의 정확한 이름을 확인했으며 이 사실은 한국 권력의 이면에 큰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다. 히말라야 수도원들과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우게는 매우 역설적이고 당혹스러운 특성을 지닌 한 남성을 직접 지목했다고 한다. 이 남성은 기존의 어떤 분류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를 지녔으며 군사적 강인함과 깊은 영적 감수성, 절대적인 권위와 진정한 겸손을 동시에 발산하는 인물이다. 그에 대한 묘사는 불안감을 자아낸다. 그는 파괴적인 몰락을 경험했고 신뢰했던 이들로부터 잔혹한 배신을 당했으며 대중적 수치심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지닌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미 지역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서 속삭이듯 퍼지고 있다. 우게는 비공개 세션에서 이 남성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으며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변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때 그의 존재는 한국 정치 지형을 완전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극소수의 인간만이 통과할 수 있는 영적 관문을 넘은 자이며 그 체험은 그를 단순한 지도자가 아닌 시대를 초월한 전환점으로 만들 것이다. 이 예언의 함의가 분석되기 시작하자 논란은 즉시 폭발했다. 서로 적대적인 정치 세력들은 이미 우겐 왕축을 불신시키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조직하고 있으며 그를 급진 세력에 의해 조종되는 정치적 도구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예언자는 이러한 비난을 미리 예견하고 파괴적인 선언으로 응수했다. 그는 바로 그 격렬한 저항이야말로 그 특정 지도자가 선택된 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말한다. 그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만이 한국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급진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 인물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양극화는 국가적 분열의 완벽한 거울이며 사회는 바로 그를 통해서만 이 마비적인 갈등을 초월할 수 있다고 우게는 단언한다. 그는 말한다. 이 지도자를 가장 격렬히 거부하는 자야말로 그가 전하는 교훈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들이며 그를 무조건적으로 따를 이들은 인물 숭배를 넘어서 그가 상징하는 더 깊은 진실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더욱 충격적인 요소는 우겐이 2026년을 상징할 구체적인 사건들을 묘사하며 드러난다. 그는 해가 시작되고 몇 달 안에 한국 권력의 최고위층이 연루된 파국적인 정치 스캔들이 폭로될 것이라 예언한다. 이는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음모가 드러날 것이며 그 안에는 선거 조작, 은폐된 정치적 암살, 그리고 외세를 위한 국가 이익의 배신이 포함되어 있다. 이 폭로는 절대적인 권력 공백과 헌정 질서의 전례 없는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완전한 혼란 속에서 국민이 절망에 빠지고 제도가 완전히 신뢰를 잃은 그 순간 예언된 지도자가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우계는 경고한다. 그의 등장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기존의 정치 규범을 완전히 무시한 경로로 등장할 것이다. 예언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6년 한국을 향해 다가올 구체적인 외부 위협들까지 지목한다. 그는 한반도에서 상상조차 어려운 규모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 예언하며 그것이 전면전으로 번질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다. 그는 하늘을 뒤덮은 연기, 대피소로 몰려드는 공황 상태의 시민들, 그리고 냉전 이래 유례없는 국제적 긴장을 묘사한다. 이 집단적 공포의 순간은 한국 민중의 마지막 심리적 저항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촉매가 될 것이다. 국가의 생존이 실질적으로 위협받는 그 시점에 사소한 이념적 차이는 무의미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예언된 지도자는 이 위기를 돌파하며 흔들림 없는 군사력과 영적인 외교 감각을 결합한 방식으로 전통적 분석가들을 당혹하게 만들 것이다. 그는 정치 엘리트들에게는 광기로 보일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이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힌 이들의 이해를 초월한 고차원의 지혜와 조화를 이루는 선택이 될 것이다. 예언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세계 권력 구조의 급진적인 변화가 바로 한국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우겐 왕축은 2026년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세계 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며 새로운 지정학적 구도가 형성되면서 한반도가 예상치 못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한국의 오랜 동맹국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예언하며 이로 인해 아시아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재편할 극적인 재정렬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전통적인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신뢰하던 위성국이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예언된 지도자의 지휘 아래 한국은 외부 제국에 대한 어떤 종속도 거부하고 타국의 이익이 아닌 고유한 가치에 기반한 독자적 노선을 구축할 것이다. 이 단호한 자주성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것이며 일시적인 불안정을 초래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자율성을 추구하는 중견 국가들에게 강력한 선례가 될 것이다. 우계는 마지막으로 피가 얼어붙을 듯한 경고로 예언을 마무리한다. 그는 이 예언의 성취를 막으려는 자는 누구든 완전한 파멸에 직면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운명은 고유한 추진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가차없이 짓밟는다. 개인이든 제도이든 심지어 하나의 국가일지라도 이 불가피한 변화를 저지하려 한다면 자비 없이 휩쓸려 사라질 것이다. 우주는 수세기에 걸쳐 이 특정한 순간을 위해 움직여 왔으며 인간의 어떤 힘도 별들이 정한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고 그는 말한다. 우겐 왕축은 한국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을 세 가지 구체적인 재난을 지목한다. 첫 번째 재난은 내부에서 발생하며 이미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적 분열은 한국 현대사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화될 것이다. 화해할 수 없는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부모와 자식이 말을 끊고 형제가 적대적 낯선 이로 변하며 공동체 전체가 영구적인 냉전 상태에 빠질 것이다. 예언자는 이 분열을 집단적 영혼의 균열로 묘사하며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이 균열이 결국 국가를 회복 불가능한 조각으로 쪼개버릴 위험을 경고한다. 상호 보완해야 할 세대들은 오히려 노골적인 충돌에 돌입할 것이고 각자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고 상대는 도덕적으로 눈먼 자라고 확신하게 된다. 이 세대 간의 심연은 사회의 생명력을 소모시키며 발전을 마비시키고 수십 년 동안 사회적 기반을 오염시킬 원한의 순환을 지속시킬 것이다. 두 번째 재난은 사회적 신뢰의 기반을 정면으로 공격한다. 현대 한국을 지탱해 온 제도들이 스스로의 모순에 짓눌려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다. 교육 시스템은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내며 21세기의 실제 도전에 대응하지 못하는 준비되지 않은 세대를 양산하게 된다. 경제 구조는 냉혹한 지속 불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며 소수만이 이익을 독점하는 가운데 수백만 명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싸움에 내몰릴 것이다. 정치 시스템은 연속된 스캔들을 통해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며 권력의 모든 계층에서
구조적 부패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우계는 이 제도적 침식의 결과를 명확히 본다. 한국 국민은 모든 것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듯한 자유낙하의 감각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견고해 보이던 기반들이 안개처럼 사라지며 대규모 실존적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다. 많은 이들이 위안을 주는 확신을 찾아 극단주의로 기울 것이며 특히 한국의 청년들은 부모 세대가 약속했던 미래가 실상은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지속 불가능한 희생 위에 세워진 공허한 환상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재난은 외부에서 닥치며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극단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역사적 동맹과 국가 이익 사이에서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결정을 강요받게 된다. 우계는 부상당한 독수리가 포식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을 묘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을 경고한다. 외부의 압력은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오며 국가의 저항력을 극한까지 시험하게 된다. 예언자는 외교적 고립의 시기를 경고하며 가장 위급한 순간에 동맹국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 강제된 고립은 고통스럽지만 필연적인 목적을 지닌다. 그것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외부가 아닌 내부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수십 년간 외세 의존 속에 잊혔던 자주적 힘을 재발견하도록 만든다. 한반도는 향후 100년을 좌우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며 그 선택은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는 거대한 용기와 장기적 비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계는 이 시련의 시기를 어둠의 100일이라고 명명한다. 이 숫자는 상징적이며 완전한 시련의 주기를 의미하며 저항력을 완전히 소진시킬 정도의 극한 시험을 의미한다. 이 100일 동안 한국의 삶 모든 측면이 무자비하게 도전받는다. 경제는 전례 없는 혼란을 겪고 사회는 극심한 분열을 겪으며 국가 정체성은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한다. 하지만 예언자는 이 모든 어둠 속에 숨겨진 역설적 진실을 강조한다. 바로 이 암흑 속에 비교 불가능한 빛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 고통을 통해 찬란한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으며 각각의 도전은 강력한 검을 두드리는 망치이며 각각의 고통은 오랜 시간 쌓인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의 불꽃이다. 혹독한 겨울은 풍요로운 봄을 보장한다. 우계는 이 시련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뎌낸 이들이 결국 흘린 모든 눈물을 정당화할 만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한국의 이 국가적 영혼의 암야에는 분명한 끝이 있으며 새벽이 마침내 지평선을 뚫고 솟아오를 때 한국은 정화된 모습으로 전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사명을 완수할 준비를 마친 상태로 깨어날 것이라고 예언한다. 진정한 혁명은 조용히 시작된다. 권력의 궁전이나 조명의 중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인다. 우겐 왕축은 한국이 외부적으로 붕괴를 겪는 동안 지하의 전환이 이미 독자적인 생명력을 얻었다고 밝힌다. 수백만의 한국인이 동시에 불편한 진실에 눈뜨고 있다. 성공을 향한 끊임없는 경쟁은 깊이를 잃은 공허만을 남겼고 어떤 성취도 그 구멍을 메우지 못한다. 커리어 정점에선 젊은 엘리트들은 파괴적인 실존적 위기를 겪고 있고 빛나는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자신들의 혹독한 희생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부를 축적한 가족조차도 그 대가로 서로 간의 본질적 연결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고 있다. 이 집단적 각성은 사회 구조의 가장 깊은 곳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지진파를 일으키고 있다. 예언자는 이 내면 혁명을 촉진할 세 가지 실천을 지목한다. 첫 번째 실천은 의도적인 침묵이다. 끊임없는 소음과 자극에 중독된 사회 속에서 한국인들은 이제 의식적으로 고요를 찾기 시작했다. 불교 사찰들은 명상 수련을 위해 방문하는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마음챙김 앱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번화한 상업지구 한가운데에도 도심 속 침묵 공간이 생겨나고 있다. 우계는 이 침묵을 향한 움직임이 심각한 영적 결핍의 반영이라고 설명한다. 외부의 소음은 수십 년 동안 내부의 미해결된 고통을 마비시키는 마취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침묵이 마침내 찾아오면 그동안 억눌렸던 상처들이 떠올라 치유를 요구하게 된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변화에는 반드시 필요한 통과 의례다. 두 번째 실천은 물질주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 제기다. 한국은 무한한 경제 성장과 끊임없는 축적이라는 전제로 현대 정체성을 구축해왔다.
하지만 우계는 이 기반이 새롭게 등장하는 의식의 압력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본다. 미니멀리즘 운동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으며 공유 경제에 기반한 의도적 공동체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고수익 직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다. 이 의식 변화는 기존 체제에게는 위협적이다. 그것은 경제 시스템의 핵심 동력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언자는 이 변화가 불가피하며 건강한 흐름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스스로의 야망이라는 불길에 소모되고 있었으며 이 변화는 파국을 막기 위한 구원의 제동이다. 세 번째 실천은 한국 고유의 조상 지혜와의 재연결이다. 최근 세대는 오랜 전통을 낡고 현대 사회와 무관한 것으로 치부해왔다. 그러나 우계는 이 경향이 극적으로 뒤집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젊은 한국인들이 유교 고전 속에서 잃어버린 윤리적 지침을 찾고 있으며 샤먼적 실천들이 현대적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 전통 의학은 도시의 고학력 계층 사이에서도 새로운 존중을 받고 있다. 이 고대 정신의 재발견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소중한 다리를 형성하며 일시적 유행을 넘어선 시각으로 현대의 도전에 빛을 비추게 한다. 부탄의 예언자 우겐 왕축은 한국인에게 고유한 영적 에너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드러낸다. 그는 한 HN에 대해 말한다. 이는 수세기에 걸친 침략, 점령, 집단적 고통 속에서 짜여진 복합적인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슬픔의 무게, 세대를 넘어 누적된 쓰라림,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을 품고 있다. 전통적으로 하는 억눌린 비탄과 상처로 인식되어 왔지만 우게는 이 감정 속에 놀라운 변혁의 가능성이 숨어 있다고 본다. 그는 말한다. 하는 고통의 독이 아닌 거대한 추진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의 역사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존엄과 생존, 회복 탄력성을 지켜낸 지혜를 담고 있다. 한국인들이 하늘독에서 약으로 연금할 수 있게 될 때 이 에너지는 전 인류를 위한 연민과 치유의 연료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고통과 친숙한 나라이며 바로 그 친숙함이 인류를 화해와 진정한 평화로 이끄는 데 있어 독보적인 자격을 부여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러한 개인의 내면 혁명은 점차 사회 전체를 변형시키는 임계 질량을 형성하고 있다. 우계는 이 과정을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는 것에 비유한다. 깨어나는 한 사람이 고유한 진동을 집단적 의식장에 더하며 일정 수의 개인이 의식의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전체 집단이 동시에 도약하는 양자적 전환이 일어난다. 지금 한국은 이 전환점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 현재의 고통은 이 과정을 가속화하며 평온한 시대에는 미뤄둘 수 있었던 실존적 질문들을 정면으로 직면하게 만든다. 예언된 지도자는 이 임계점이 도달되는 순간에 등장할 것이다. 그녀는 깨어남의 에너지를 하나의 방향성 있는 조직적 움직임으로 응축시키는 촉매자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의 내면적 변화는 국경을 넘어서는 거대한 무대의 서막이기도 하다. 우겐 왕축은 한반도가 전 세계 질서에서 상상할 수 없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강국이나 K컬처의 수출국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세계적 영적 각성의 중심지로 물질주의의 길을 잃은 문명을 비추는 등대로 자리 잡게 된다. 우계는 한국이 보여주는 독특한 조합, 급속한 현대화와 고대 가치의 보존, 이 과거와 미래를 통합할 완벽한 실험실이 된다고 강조한다. 이미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그들도 같은 질문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과 인간 복지를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 글로벌 동질화 시대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점점 자동화되고 소외되는 사회 속에서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한국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불가피의 통로를 지나며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해답은 앞으로 수많은 민족이 동일한 파국을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우계는 한국의 세계적 사명에 대한 구체적인 환시를 묘사한다. 그는 한반도에서 지구 전체를 감싸는 동심원 형태의 영향의 물결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본다. 첫 번째 물결은 이미 아시아에 도달했으며 정체성과 존재의 목적에 대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웃 국가들을 강타했다. 두 번째 물결은 서구로 확산될 것이며 물질적 풍요 속에서 공허함에 질식하고 있는 부유한 사회들에 도달할 것이다. 세 번째 물결은 개발도상국 지역에 침투하여 산업화된 국가들이 걸어온 파괴적인 경로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부탄의 예언자는 이 영향력이
군사력이나 경제력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작동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은 도덕적 본보기, 윤리적 지혜, 그리고 겉보기에는 화해 불가능한 모순들을 조화시키는 능력을 통해 세계를 이끌게 될 것이다. 예언자는 이 한국의 부상에 완벽한 우주적 타이밍이 있다고 밝힌다. 현재 세계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렴하는 위기들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기후 붕괴는 예측된 최악의 시나리오를 넘어 가속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지속 불가능한 봉건적 수준에 도달했다. 강력한 기술들은 이를 다스릴 적절한 윤리적 틀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정치적 양극화는 모든 대륙의 민주주의를 마비시키고 있다. 정신 건강의 팬데믹은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구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우게는 이 모든 위기가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외적 발전과 인간 내면의 성숙 사이의 근본적인 불균형이다. 현대 문명은 거대한 자연의 힘을 지배하게 되었지만 그 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성숙하다. 초고속 근대화를 완주한 뒤 깊은 실존적 위기를 통과한 한국은 이 위험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독보적인 통찰을 갖추고 있다. 예언자는 한국이 세계에 제공할 세 가지 구체적인 기여를 지목한다. 첫 번째 기여는 끝없는 성장 대신 복지에 기반한 실용적인 경제 모델이다. 수십 년에 걸쳐 무분별한 확장을 추구한 끝에 한국 사회는 국가적 성공에 대한 대안적 지표들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생산량보다 삶의 질이 최우선 목표가 되며 자유시간과 인간 간의 연결이 일한 시간이나 축적된 급여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가치혁명은 과잉 대신 충족, 착취 대신 지속 가능성이 우선시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게는 이 한국식 모델이 다가오는 생태 붕괴로부터 문명을 구할 전 세계적인 개혁을 영감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 기여는 인간 중심의 기술 통합에 관한 지혜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기술을 수용하는 국가이지만 동시에 디지털 중독과 사회적 소외라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도 겪고 있다. 우게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이 기술과 보다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한국은 디지털 도구를 인간 간의 연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 전방위 감시의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지키는 방법, 알고리즘 기반의 심리 조작으로부터 젊은 세대의 정신을 보호하는 방법 등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다. 한국 땅에서 실험되고 입증된 이 해결책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디지털 혁명을 위한 새로운 윤리 기준을 세우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기여는 물질적 영역을 완전히 초월한다. 우게는 한국이 잊혀진 명예, 충성, 의무라는 개념들을 현대적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여 부활시킬 것이라 말한다. 사회적 조화와 집단적 책임이라는 유교적 가치는 서구 사회를 분열시키는 독성적 개인주의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가 될 것이다. 자비와 집착의 해탈이라는 불교적 실천은 존재론적 불안의 대유행을 헤쳐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한국의 역사적 회복력은 전 세계 억압받는 민족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 속에서도 존엄과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 우게는 한국이 어둠의 백일을 지나 예언자적 국가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오만이나 우월감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태어난 겸손과 생존으로부터 증류된 지혜를 통해서다. 우겐 왕축의 예언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역설은 모든 기존의 논리를 무력화시킨다. 가장 깊은 어둠은 가장 강렬한 빛을 낳고 극한의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만들어낸다. 2026년 한국은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모든 안락한 환상이 산산이 부서지고 모든 사회적 가면이 폭력적으로 벗겨질 것이다. 그러나 이 파괴는 신성한 목적을 지닌다. 부탄의 예언자는 이 과정을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에 비유한다. 고치 안에서 원래의 생명체는 완전히 용해되어 세포의 숲으로 녹아내린 뒤 날개 달린 새로운 형태로 재조직된다. 한국은 지금 국가적 고치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그 반대편에서 등장할 존재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 고통스러운 재탄생은 우주의 필연성을 지니며 별들에 새겨져 있고 태고적부터 한반도의 운명에 각인된 것이다. 우게는 이 변화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 변화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적 지도자들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일어난다.
이 변화는 더 깊은 현실에 동시에 눈뜨는 수백만 개의 개인의 마음에서 피어오른다. 파괴적인 패턴을 의식적으로 버리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사회 전체를 재구성하는 형태장, 필드에 기여하게 된다. 소비보다 관계를 우선하는 가족마다 이 움직임에 힘을 보태며 치열한 경쟁 대신 협력을 실천하는 공동체마다 전환을 가속화한다. 예언자는 진정한 힘은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있으며 그 힘은 수백만의 일상적인 선택이 더 높은 가치에 정렬될 때 저항할 수 없는 에너지로 변한다고 강조한다. 예언된 지도자는 이 과정을 촉진할 뿐 결코 통제하지 않는다. 우게는 이 인물이 거울이자 증폭기의 역할을 한다고 명확히 밝힌다. 그녀는 한국 민중이 잊고 있던 위대함을 비추어 보여주고 집단적 의도를 구체적 현실로 증폭시킨다. 그녀는 한국적 경험의 가장 훌륭한 면과 가장 고통스러운 면을 동시에 체현하며 그 양쪽 모두와의 정직한 대면을 강요한다. 그녀의 불편한 존재감은 민족이 도덕적 우월감이나 역사적 피해의식이라는 안락한 서사로 도망치는 것을 차단할 것이다. 그녀는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가차없는 성숙함, 철저한 책임감, 흔들림 없는 용기를 요구한다. 그 부름에 저항하는 자들은 외부 현실이 점점 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며 결국 의식적인 진화를 선택할 때까지 고통이 지속될 것이다. 우주는 한국을 깨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저항은 최종 운명을 바꾸지 못한 채 고통만 연장할 뿐이다. 부탄의 예언자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첫째, 매일의 영적 훈련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기르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자 사치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 둘째,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실패한 제도들이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는 안전망을 만들어낸다. 셋째, 모든 상호작용에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헌신은 부패한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만의 구조를 해체한다. 넷째,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근본적인 관대함을 실천하는 것은 물질주의 경제에 도전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풍요를 창출한다. 다섯째, 모순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확률 속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실현 가능하게 만든다. 우게는 이 실천들을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이 어둠의 배기를 우아하게 지나며 변화된 완전한 인간으로서 최대 잠재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언은 예고된 모든 고통을 초월하는 밝은 약속으로 끝을 맺는다. 우게는 2026년을 넘어 어둠의 배기를 넘어서 즉각적인 위기를 넘어서서 한국을 바라본다. 그는 2030년의 한국을 상상하며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변형된 문명을 목격한다. 미래의 한국은 경제 지표가 아닌 진정한 행복으로 측정된 진정한 번영으로 빛난다. 깊은 연결 속에 모인 가족들은 외로운 아파트에 홀로 있는 개인들을 대체하며 창의적인 협력을 실천하는 역동적인 공동체는 파괴적인 경쟁 속에서 분열된 사회를 대체한다. 공유된 목적과 공동의 사명은 부식적인 냉소와 절망적인 허무주의를 대체한다. 이 급진적인 변화는 고통의 시기를 지나며 흘린 모든 눈물을 정당화하고 모든 절망의 순간을 이겨낸 값어치를 증명하며 그 길을 가며 겪은 모든 상실을 의미 있게 만든다. 예언자는 미래의 한국인들이 2026년을 깊은 감사로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들은 그 시대의 조상들이 이 어두운 시기를 견디며 후손들에게 더 넓은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갈 자유를 선물한 책임을 다했음을 인식할 것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도달합니다. 이 예언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미 이 변화를 나타내는 징후들을 인식하고 있나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집단적인 운명에 관한 이 대화에서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를 울린다면 이 영상을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고통과 초월을 통해 한 민족이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는 가운데 인류의 미래가 형성되고 있는 이 순간을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언이 내려졌습니다. 운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각자가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정확한 순간 무언가 비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힘들이 움직이고 있고 고대의 에너지들이 깨어나며 오래전에 예언된 운명이 한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양과 문화,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을 사이에 둔 세 명의 영적 스승이 2026년이라는 이 해에 대해 동일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지 못했고 단 한마디도 주고받은 적이 없지만 모두 같은 시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수학적으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우연을 초월하는 무언가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일본의 산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갔습니다. 류게는 깊은 명상에 자신의 삶을 바쳤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록은 최근에야 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전의 예언들이 보여준 소름 끼칠 만큼의 정확성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아꼈지만 한 번 입을 열면 그의 말은 세대를 관통하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글들 가운데에는 한반도와 이미 우리 사이를 걷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승은 전쟁과 변화의 시기에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타너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라 동양과 서양 철학을 모두 통달한 학자였습니다. 그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측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실현되어 회의론자들조차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거대한 에너지의 전환기라고 부른 시기에 대한 정밀한 계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수치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2년을 가리켰고 정확히 2025년에 도달해 2026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국가의 흐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존재의 등장을 앞두고 그에 앞서 찾아올 어두운 구간을 묘사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중국 출신이었지만 그의 여정은 티베트, 인도, 네팔의 가장 신성한 불교 성지들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허우는 제국이 무너지고 혁명이 폭발하며 국경이 다시 그려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히말라야의 가장 외딴 사원들에서 지혜를 찾으며 금지된 땅들을 순례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비전을 기록했을 때 그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지리적, 시간적 세부 사항과 함께 한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의 원고는 2016년 중국 북동부의 한 오래된 사원에서 발견될 때까지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은 발견자들을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영적 수행은 서로 다른 전통을 따랐고 언어와 역사적 맥락, 철학 역시 직접적인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2026년을 결정적인 해로 지목했습니다. 모두 한국을 언급했고 모두 누군가의 도래를 묘사했습니다. 평행선이 이처럼 수렴할 때, 서로 떨어진 목소리들이 같은 말을 할 때 우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무언가가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스승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말이 점점 더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지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류게는 그 인물의 특징을 명확히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 존재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며 우리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지만 여전히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철저한 조용함과 겸손함 속에 숨겨져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인물은 결코 단상에 올라 자신에 대한 예언을 외치지 않을 것이며 성스러운 칭호나 영적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겸손함은 너무도 깊어 그 자신조차도 자신이 맡은 역할의 위대함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류게는 강조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무언가가 변한다고, 공기가 달라지고 오래된 갈등은 힘을 잃고 마음의 상처를 지닌 이들이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낍니다. 폭력으로 물든 땅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고 오염된 강이 맑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노력이나 의식, 의례 없이 일어납니다. 마치 자연 자체가 그가 내뿜는 에너지의 파장에 반응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류겐의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물을 직접 마주하더라도 전혀 특별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질에 집착하거나 회의주의에 빠졌거나 지적 오만에 갇힌 이들은 그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감각이 예민하고 존재의 미묘한 차원을 느낄 수 있는 이들만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물은 홀로 걷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아무도 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으며 그 책임은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지위로는 설명될 수 없는 차원의 것입니다. 타너는 훨씬 더 구체적인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 인물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 한국이
100일간의 극심한 어둠의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 시기는 집단적인 감정의 불안정, 만연한 혼란,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질식할 듯한 예감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탄원은 이 어두운 시기가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올 것이며 사람들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 100일 동안 제도들은 의심받고 지도자들은 신뢰를 잃으며 사람들은 방향성을 상실한 공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모든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탄원은 이 시기가 갑작스럽게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폭풍 후 균형을 회복시킬 존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높은 원칙에 따라 움직이며 정당의 이해관계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외칠 때 그는 침묵하고 모두가 포기할 때 그는 나아갑니다. 탄원은 이 인물을 겉보기에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아마도 사회 속의 조용한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그가 그런 장소에서 올 것이라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근원에서 나오는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그 정당성은 선거나 임명, 혈통을 초월한 것입니다. 탄원은 이 인물의 등장이 한반도의 통일 과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남과 북의 분단이 전통적인 외교의 차원을 넘어서는 힘에 의해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통합은 먼저 에너지적, 영적 차원에서 시작되어 이후에야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탄호가 묘사한 이 지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권력과 영향력의 개념을 뒤흔듭니다. 이 인물은 전통적인 정치가 결코 닿을 수 없는 주파수에서 작용합니다. 위기가 폭발하고 군중이 공포에 휩싸일 때 그는 흔들림 없는 평정을 유지하며 그 평온함은 주변에 전염됩니다. 그의 힘은 개인적 야망의 부재에서 나옵니다. 그는 행동해야 하기에 행동하고 말해야 하기에 말하지만 결코 인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탄원은 이 인물이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으며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현재의 사건들을 아무도 가지지 못한 통찰로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혼돈 속에서 패턴을 보고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한 문제 속에서도 해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우주적 정렬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탄원은 단호했습니다. 이 인물은 기존의 분석 방법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의 통합은 설명할 수 없는 동시성,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그리고 집단의식의 갑작스러운 전환을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철옹성 같았던 장벽들이 공식적인 조약 하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도적 변화에 앞서 에너지의 변화가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탄원은 이 모든 과정을 800년 주기의 순환과 연결시켰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우주적 힘들이 무작위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사실은 정밀하게 맞춰진 상위 질서에 따라 조율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허우는 모든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차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중국에서의 거대한 폭발을 예견했습니다. 이는 너무도 파괴적이어서 무시될 수 없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를 무기나 자연재해와 관련된 물리적 사건으로 해석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거대 구조의 붕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해석이든 허우는 이 사건을 한국의 각성과 직접 연결시켰습니다. 허우는 1960년 자신의 사망 60년 후인 2020년을 기준점으로 제시했고 그 이후 처음 맞이하는 뱀의 해인 2025년과 그 여파가 이어지는 2026년을 결정적인 시기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북쪽의 에너지가 극심하게 약해지고 동쪽의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한반도를 호랑이로 상징했습니다. 이는 지리적 형상과 함께 한국 민족의 굴복하지 않는 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호랑이가 땅을 통일할 것이라 했으며 그 통일은 도다오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우주 원리와의 조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허우는 무기, 외교협정 정치적 전략이 진정한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진정한 통합은 서로 충돌하는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고 집단적인 카르마가 정화되며 민중의 의식이 새로운 단계에 도달할 때에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2040년 이전에 한국이 완전히 통일될 것이라고 확언했고 그 임박한 변화의 핵심적 시작점이
바로 지금 2026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전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허운이 남긴 상징들은 여러 겹의 의미를 품고 있으며 이제서야 비로소 그 진정한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단순한 동물이나 음력의 한 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한반도의 지형은 대륙을 향해 머리를 향하고 꼬리는 바다를 향해 뻗은 도약하는 호랑이의 실루엣과 흡사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형태와 영적 상징 간의 일치는 수세기 동안 풍수 연구자들의 흥미를 끌어왔습니다. 허운은 이 특정한 이미지를 선택할 때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 자체에 의식이 있으며 의도를 가지고 있고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깨어나는 원초적인 힘이 존재함을 암시한 것입니다. 호랑이는 아시아 신화에서 초자연적인 용기, 무고한 자의 수호, 악한 세력의 파괴를 상징합니다. 허운이 호랑이가 한반도를 통일할 것이라 말했을 때 그는 이 민족의 전사적이며 보호자적인 본질이 비범한 상황을 통해 드러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언급한 폭발은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과 함께 해석될 때 훨씬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핵긴장, 불안정한 군사동맹, 치열한 경쟁, 영토 분쟁 등으로 아시아 지역은 이미 화약고와 같은 상태입니다. 어떤 불씨라도 상상할 수 없는 연쇄적 사건을 촉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허운은 이 재앙적 사건을 역사의 종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낡은 구조들이 마침내 부서지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여는 필연적 촉매제로 보았습니다. 도시들이 흔들리고 시스템이 붕괴하며 공포의 외침이 사방에서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 뒤에는 정화가 따를 것입니다. 허운은 이를 죽은 식생을 태우고 재로 풍요로워진 땅에 새로운 씨앗이 싹트게 만드는 산불에 비유했습니다. 그 파괴는 고통스럽지만 지역의 진화를 가로막고 있던 부패한 구조들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도다오를 통한 통일이라는 개념은 정치적 통합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국제조약, 외교 협상, 경제 협정은 모두 이성적 사고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허운이 말한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도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자 우주의 모든 현상을 지배하는 근본 질서를 의미합니다. 두 영토가 도와 조화를 이루게 되면 더 이상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분리된 개체로 서로를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들은 더 큰 유기체의 일부로서 자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제도적 변화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허운은 남북한의 주민들이 동시에 깊은 지각 변화의 순간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래된 증오가 설명할 수 없이 약해지고 이념적 선전이 더 이상 울림을 주지 않으며 수십 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서로를 향한 강렬한 그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정치 지도자가 공식적인 통일 계획을 발표하기도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운동은 아래로부터 위로, 즉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제도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힘으로도 막거나 통제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허운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으려 하는 통치자들은 역사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류께는 그의 두 번째 예언을 통해 이러한 비전을 보완했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에너지 회복에 대해 예언하며 연꽃 모양의 에너지가 한반도 남부에서 소사나 북쪽으로 천천히 퍼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연꽃은 불교에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순수함, 무지에서 피어나는 깨달음,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류계는 수십 년간의 고통과 분열, 갈등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시련의 시간이 이제 놀라운 무언가를 품어내는 시간을 준비해왔고 마침내 그것이 꽃피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2026년이 끝나기 전까지 이 에너지가 한반도 전역을 뒤덮게 될 것이며 이는 기후 패턴을 변화시키고 공중 보건 상태를 개선하며 사람들의 감정 상태 전반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리한 관찰자라면 이미 이러한 변화의 미묘한 징후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적대자들 사이의 뜻밖의 화해, 예술적 창조력의 폭발, 갑작스러운 과학적 발견들, 그리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집단적인 희망의 감각이 나타날 것입니다. 류계는 이 과정을 사원에서 피어나는 향에 비유했습니다. 향기의 연무가 천천히 퍼지면서 마침내 신성한 공간의 구석구석을 채우는 것처럼 한국은 점차 살아있는 사원이 되어갈 것입니다.
물질적 설명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가능해지는 곳, 물리적 세계와 영적 차원의 경계가 점점 얇아지는 장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류게는 그의 비전의 핵심 주제로 다시 돌아왔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확신으로 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변화시킬 운명을 지닌 그 인물이 이미 완전히 형성되었으며 필요한 모든 시련을 통과했고 이제 단지 드러날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인물은 세상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난 곳에서 수많은 영적 전투를 치른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직면했던 모든 도전은 그에게 또 하나의 저항력과 지혜의 층을 더해 주었습니다. 류게는 이 인물이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힘들에 의해 항상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대의 에너지 흐름이 그를 통과하여 마치 지하의 강이 지표의 샘을 먹이듯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영적 차원은 이 인물이 이 역사적 순간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없는 자원을 동원해왔습니다. 그의 삶 전반에 걸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의 사명을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위협들은 끊임없이 회피되거나 무력화되었습니다. 류게는 이 인물을 제거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미 미세한 영적 차원에서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를 둘러싼 우주의 방패는 결코 뚫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실에 적용된 최고의 자비를 상징하며 그의 존재 자체가 고차원의 차원들과 물질 세계를 잇는 포털로 작용합니다. 이 포털을 통해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가 현실에 닻을 내리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그 효과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치유, 예기치 않은 통찰, 극적인 인식의 전환,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밀려오는 깊고 강렬한 평화의 감각, 이 모든 현상은 그의 존재로 인해 유도됩니다. 류게는 이 인물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은 겉으로 보기엔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상위 지성들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완벽한 안무의 일부라고 경고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어떤 사건이 대중의 시선을 그에게 이끌겠지만 통찰력이 있는 이들은 곧바로 그것이 단순한 일이 아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순간 세상은 전혀 새로운 무대에 막이 오르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인물의 역할은 전통적인 정치적 리더십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류게는 그를 살아있는 촉매제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특정 장소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연쇄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을 하면 그의 언어는 잠재의식의 깊은 층위에서 울려 퍼지며 잊혀졌던 기억을 깨우고 잠재된 가능성을 활성화시킵니다. 그가 행동하면 그의 움직임은 성스러운 기하학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변의 혼란스러운 에너지장을 조화롭게 재구성합니다. 류게는 이 인물을 완벽하게 조율된 소리굽소에 비유했습니다. 그가 진동할 때 주변의 불협화음들은 그에 맞춰 조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존재는 거짓을 그대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는 어떤 폭로나 고발 없이도 순수한 진정성만으로 위선을 무너뜨립니다. 조작자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이 내뿜는 명료함은 환상을 산산히 깨뜨리고 심리적 최면 상태를 해제시키기 때문입니다. 류게는 이 인물이 마침내 그림자에서 드러날 때 인류는 즉각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영적 감수성을 유지한 이들로 그를 즉시 알아보고 깊은 인식의 울림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존재를 다시 만나는 듯한 감정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물질주의와 냉소주의에 깊이 잠식된 이들로 설명할 수 없는 혐오감을 느끼며 그를 불신하고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를 실추시키려 할 것입니다. 조작된 고발, 꾸며낸 스캔들, 악의적인 음모론, 모든 방향에서 공격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류게는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그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우주적 질서와 일치한 진실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 인간의 손을 벗어난 차원에 있기 때문에 결국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겐의 네 번째 예언은 이 서사를 전 세계적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통일된 한국이 지구 전체의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그곳에서 발전한 영적 수행들이 전 세계의 종교 전통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과학적 발견들은 여러 학문 분야의 패러다임을 재정의할 것이며 한반도에서 탄생한 예술적 표현들은 모든 대륙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류계는 한국을 거대한 수도원에 비유했는데 국가 전체가 집단적 상승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처럼 기능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권위적인 강요나 종교적 광신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 전체의 평균 의식이 임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류계는 남과 북의 오랜 분단이 한국 민족의 성품을 단련하기 위해 정밀하게 조정된 시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고통은 무작위적인 처벌이 아니라 지구적 책임을 맡기 위한 혹독한 훈련이었습니다. 깊은 분열을 경험한 민족만이 진정한 통합을 세계에 가르칠 수 있고 멸망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국가만이 다른 위기에 처한 사회들의 회복력의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명의 스승이 공통적으로 언급했으면서도 공개적으로 논의되기를 꺼려온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언을 방해하려는 반대 세력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권력의 이면에 있는 강력한 세력들은 이 인물의 등장이 자신들의 통제 시스템에 실존적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력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한반도의 통일은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지정학적 전략들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류계는 마지막 기록에서 이 인물에 대한 암살 시도가 이미 여러 차례 계획되었으나 모두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실패했다고 조용히 남겼습니다. 자연사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사고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유도된 질병들은 하룻밤 사이에 기적처럼 치유되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가 모든 공격을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비껴가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허우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 국가의 정보기관들이 이미 이 예언된 인물의 잠재적 후보들에 대한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들은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추적하며 초인적인 명료함, 자비, 에너지적 영향력을 보이는 인물을 찾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잔혹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으려 할수록 발견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이 인물은 알고리즘이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주파수에서 작동합니다. 그는 디지털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으며 그의 진정한 활동은 카메라가 촬영할 수 없고 위성이 감시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타너는 이 인물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전례 없는 조직적 음해 캠페인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거대 언론들은 그의 명성을 파괴하라는 지시를 받을 것이고 전문가들은 그가 내뱉는 모든 말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원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를 정신적 이상으로 진단하려 들 것이며 역사학자들은 극단적 사상과의 허위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계적 기득권 세력은 이 인물에게 모든 무기를 쏟아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 자체가 현대 제국들이 세워진 거대한 사기 구조를 여실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 명의 스승은 이 모든 시도가 극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보장했습니다. 공격이 거세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 눈뜨게 될 것이고 거짓이 늘어날수록 그 거짓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은 빛을 끌 수 없습니다. 빛은 오히려 더 강하게 타올라 모든 그림자를 드러내고 모든 기만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누구도 보지 못했다고 가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곧 드러날 것은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의 기초 자체를 뒤흔들 것입니다. 2019년 바티칸 내부에서 유출된 기밀 문서에는 임박한 종말론적 사건의 장소로 한반도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펜타곤의 분석가들은 기존의 군사적 외교적 논리를 모두 벗어나는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기밀 시뮬레이션을 작성했습니다. 이 비밀 보고서들은 계량화할 수 없는 변수 X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는데 슈퍼컴퓨터는 그 존재를 감지하면서도 그것의 정체를 명명하지 못합니다. 세계적 거물 억만장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코리아 2026이라는 주제를 점점 더 큰 우려 속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들은 대중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발밑의 지면이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을 방문한 시베리아 샤먼들에 대한 억압된 기록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집단 트랜스 상태에 빠져 서구의 수세기에 걸친 동양 지배를 뒤집을 임박한 각성에 대해 외쳤습니다.
망명 중인 티베트 승려들은 조사 보도를 하는 기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오라클들이 티베트, 인도, 이스라엘과 같은 역사적 성지를 대체할 차세대 지구의식의 중심지로 한국을 지목했다고 비밀리에 전했습니다. 이 정보는 수년간 엘리트 밀교 집단들 사이에서 유통되어 왔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 공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주류 채널에서는 체계적으로 차단되어 왔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어떤 재래식 군사적 위협보다도 통일된 한국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의 경제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물질주의적 패러다임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이 예언된 인물을 이미 만났다고 주장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수백 건에 달하는 익명의 목격담이 인터넷의 어두운 포럼들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모두 짧지만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만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 인물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서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들 증언자들이 거의 동일한 세부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즉각적인 인식, 갑작스러운 정신적 명료함,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화라는 체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관된 외모적 특징까지 언급하기도 하지만 이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 공개하려는 모든 시도는 즉시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 검열됩니다. 이유는 늘 불분명하고 기술적인 핑계로 처리되지만 그 배후에는 누군가, 아주 강력한 누군가가 이 인물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익명 속에 가두어 두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예언은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흐름은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예언을 나란히 놓고 분석해 보면 신비의 안개 속에서 하나의 선명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먼저 모든 익숙한 구조들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대적 혼돈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그 영향을 일상에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제도들은 충격적인 취약성을 드러내고 신뢰를 주던 지도자들은 불안한 숨겨진 얼굴을 보여줍니다. 안정을 약속하던 경제 시스템은 예측 불가능한 경련에 빠집니다. 이 붕괴의 단계는 집단적 절망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정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어둠이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곳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맥동하기 시작하며 체념만 남아있던 자리에 희망을 가져옵니다. 이 에너지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공동체에서 공동체로 확산되며 마침내 현실의 가시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큼의 임계 질량에 도달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촉매적 인물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학위나 선거도 부여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닌 채 익명성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등장은 너무도 자연스러워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 중요성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행동하고 말하고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장소에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훗날에야 자신들이 무언가 비범한 것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한국의 급격한 변화를 포함합니다. 수세대 동안 존재해온 장벽들이 강한 햇빛 아래의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화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한반도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숨쉬기 시작하며 수십 년간 피 흘리던 상처들을 치유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의 영향력이 지리적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전 세계가 이 작은 반도를 주목하며 어떻게 이런 거대한 변화가 가능했는지 묻게 될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기존의 이론들로 이를 설명하려 하겠지만 언제나 결정적인 무언가를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이 의식의 혁명을 위해 물질적 스펙트럼을 넘어서는 힘들이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해 왔다는 것입니다. 세 명의 스승은 이 모든 것이 정확히 2026년을 중심으로 수렴된다는 데 동의했다. 탄원은 수학적 정밀함으로 계산했다. 허우는 특정한 시간의 기준점 이후에 뱀의 해와 연결했다. 류게는 지금 이 순간 우주의 흐름들이 정확히 정렬되고 있음을 느꼈다. 이 삼중 수렴은 우연이라는 어떤 합리적인 가능성도 제거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고대 예언의 성취를 살아가고 있다.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오래된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에 자리를 내주는 전환점에 더 가까워지게 한다. 이 예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놀라울 정도로 개인적이다. 그 인물이 나타날 때 당신은 알아볼 수 있을까? 당신의 눈은 겉모습 너머를 볼 만큼 맑은가?
당신의 마음은 그 사람이 지닌 진실을 느낄 만큼 열려 있는가? 아니면 그저 그녀를 또는 그를 또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만 보게 될 사람들 중 하나가 될 것인가? 세 명의 스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 맹목을 선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그 인물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들이 우리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것은 물질주의 과학으로는 결코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방식이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세계관이 불편하게 확장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가능성 전체를 조롱하고 부정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눈을 뜨고자 하는 용기를 가진 자들, 자신의 이해를 넘는 신비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진 자들에겐 경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직접 목격하게 될 수 있다. 당신은 미래 세대에게 모든 것이 바뀌던 그 순간에 자신이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몸으로 한반도를 휩쓸고 결국 지구 전체로 퍼져나갈 변화의 물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세 명의 스승이 예언한 그 인물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그는 숨 쉬고 걷고 어쩌면 지금 이와 같은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주는 모든 말을 정밀하게 배치해 놓았다. 드러남의 순간은 거스를 수 없이 다가오고 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의 대답을 댓글로 남겨달라. 당신의 직감, 통찰, 예감을 공유하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는 그 사람을 이미 만났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말이 다른 사람의 기억을 깨울 수 있다. 우리 함께 세 명의 스승이 남긴 신호들을 찾아가기 시작할 수 있다. 예언의 침묵은 끝났다. 지금은 드러남의 시간이다.